1년 동안의 그 사업 성과를 되돌아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대외협력과 기획처장님 포함해서요, 대외협력과 네, 직원 여러분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게 특강 한 30분 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 꾸밀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제 전공이 성과관리다 보니까 약간 좀 크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큰 틀, 네,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라든가 혁신지원사업은 원체 다들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들을 다 아우르는 전반적인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장표는 그렇게 꾸몄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표를 꾸미는 데 있어서 제가 교육부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빈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빈 구멍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듣는 데는 이해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요, 우리 재정 성과 관리는 기재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서부터 4대 재정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요. 2004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4대 재정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그 4대 재정 계획의 추진이 바로 이 성과관리 제도, 그 다음에 탑다운 디지털 예산회계 국가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4일에 국가재정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07년도에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16년 가까이 만들어진 법 하에서 투명하게 성과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4대 재정계획 추진 과제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성과관리 제도 요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성과관리 제도는요, 또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요건데요. 우선 요 세 가지는 내용이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을 보면 우선 성과목표관리 제도를 정착을 시켰는데요. 얘는 목적이 뭐냐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연초에 혹은 전년도에 차년도에 대한 플래닝,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실적보고서죠. 성과보고서라고 불리우는 이거를 작성을 해서 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요거의 초점은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사업 평가가 있는데요. 이 재정사업 평가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걔는 리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점검하는데 리뷰하고 피드백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사업 글자가 안 보이네요. 네네. 심층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밸루에이션, 평가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 기원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벤치마킹 할 게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유럽을 근간으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한 성과관리 제도, 국가재정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과관리 제도가 GPRA라고 하는 액트예요. 그 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GPRA라고 하는 정부성과 결과에 관련된 법률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고도화가 되어 가는데 그 고도화해질 때의 단어들이 저런 거예요. 되게 체계적이고 정교해지고
엄격해지고 촘촘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2020년도에 이런 단어들이 2020년도에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근에도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에서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정 사업들이 굉장히 각 교육, 예를 들면 교육부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도 각 국별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러니까 중복을 하지 않도록, 중복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재원 투입 중심의 예산 편성이었다면 지금은 결과 중심의 리절트 혹은 아웃컴, 아웃풋보다도 더 나아가는 효과를 알아보는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에도 많은 지원들이 오고 가고 있겠죠. 그래서 별도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재정 지원 사업을 교육부에서 받고 교육부에서 각 대학별로 뿌리겠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규정이죠. 법이라기보다는 2021년 1월 29일 날 만들어졌고요. 요번에 최근에 작년 7월에 한번 개정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대학교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정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좀 계속 엄격해지고 촘촘해지고 정교해지고 체계적이 되어야 한다는 저 말이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의 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도 4차 개정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2021년 1월에요. 그래서 4차 개정한 저 매뉴얼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육성이나 혁신 그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정 지원 사업들이에요. 그동안 우리 학교가 유치해 왔거나 혹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사업들인데요. 네. 네, 우리가 따르지는 못했던,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 사업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미련이 많이 남은 건데요. 에이스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K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저희가 CK 사업의 효과를 되게 많이 봤었죠. 저희 학교가 그래도 약간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국가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제가 보기엔 CK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링크 사업 2단계까지 저희 했고요. 이제 3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링크 사업도 잘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 그 다음에 대학혁신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타 등등이 있는데 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도 지금 저희가 유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유치는 안 됐는데 작년부터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지원 사업까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뿐만 아니고요. 교육노동부와 중기청 등에서도 대학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업 이제 이런 단어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센터 사업도 저희 학교가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공계 여대생들을 위한 그 윗셋 사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과개정 통보에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유치를 하기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역산업연계대학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개 짜잘짜잘하게 몇 억부터 몇십억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교육부 차원만을 놓고 보면 대학의 재정 지원, 주로 교육부에서 오니까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재구조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약간 좀 저런 대학 그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좀 몇 번 들었던 것들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국립대학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대학 혁신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안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고, 그러니까 자꾸 같은 이름인 것 같은데 사업명이 달라서 헷갈리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산학인력을 강조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그리고 연구 지원을 하는 거는 또 대학원 BK 사업으로 묶어서 저렇게 좀 약간 굵직굵직하게 유목화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육성은 국립대학이라고, 그 다음 나머지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 지원 사업들은 일반 재정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특수 목적의 지원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립대학 육성 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네, 이런 것들 뽑아봤고요. 그럼 이제 교육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대학 지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알아보려면 우선 교육부 장관의 그 의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2021년 올해 1월 1일 날 교육부 장관의 그 신년사의 내용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우리 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빨간색 표시를 해봤습니다. 학생 개인별 성장과 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들이요. 하긴 학생들이 그냥 막 그룹으로 오진 않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운영해봐서 알겠지만 학생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달라요. 니즈들이. 그래서 표준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맞춰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체제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 단어들이요. 네. 학생 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 변화와 그다음 기후위기 등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별 특성을 살린 자발적인 혁신 노력과 여전히 저 자발은 10년 전부터도 자발이었죠.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 자발적인 혁신이에요. 근데 이 혁이 진짜로 가죽을 벗겨내는 혁신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네, 그래서 이 혁신 노력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상생 협력이에요. 그리고 협력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저희 제주도는 딱 맞는 거죠. 저희 거쪽 국립대가 저희 학교밖에 없으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과 국가의 혁신과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크다. 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먼저 그런 정책적 교육 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만들고 오히려 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쪽으로 와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가 교육부 입장에서의 부처예요. 그죠? 그리고 또 기재부, 여기서의 기재부란 예산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부처 협업이에요. 협업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대학 지원 사업이 있었고 중기청에서도 있었고 과기정통부도 있고 막 이래요. 각 부처별로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협업이 필요하고 부 안에서도 각 국실별로 교육부 안에서도 국실별로 별도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걸 또다시 밑단위로 내려와 보면 사실 우리 제주대학교 입장에서도 대학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이 오는데 그 재정 사업들 간에 협조 관계가 사실은 조금 없거든요. 자기는 그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을 이제는 협업 체계로, 협업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인재 양성 사업으로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전기에너지, 이 다음 장에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그래서 특화, 우리 제주대학교의 특화가 제주도의 특화이기도 하고 제주대학교의 특화이기도 한 것이 그 스마트 관광, 그다음 그린 에너지, 그다음 바이오잖아요. 네, 그런 거에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재정 지원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신년사가 만들어지기까지요. 네, 저런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21년 12월 29일 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 전문대학 포함해서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계획 그 시안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열심히 하는 곳에는 재정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제한하겠다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2023학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과 이제 3년, 4년 앞으로 또 2, 3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대학, 지역, 산업 간 협력. 그래서 링크 요번에 3.0 같은 경우에도 산학 연계가 아니라 산학 연계로 연구가 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연계 혹은 산업 협력 이거는 꾸준히 강조되는 그런 역할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할 때에도 저걸 염두에 두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까 좋은 계획이었고요. 우리 학교 그러면 이제 어땠나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의 재정지원 사업 그 수주 현황은 최근 5년 기준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정도의 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하드웨어가 그 잡히는 곳이어서 산업융합지구 저기는 땅이 들어가니까 700억 정도 이기는 한데요. 땅이 들어가지 않은 하드웨어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폭신 지원 사업도 꽤 크죠. 그리고 BK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죠. 향후 이제 한 8년 동안 있을 예정인데요. 8년 9년인가요? 네, BK 플러스, 링크 2단계까지만이고요. 이제 앞으로 또 그 5년, 6년이죠. 이번에 3 플러스 3도 되니까 6년 동안 또 다시 링크 사업 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돈을 저희가 유치를 해왔고 그다음 대학 회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저희가 그 지난달에 그 10년 제주대학교의 그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숫자로 표현하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작업 다 기획처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작업된 결과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조만간에 그 선생님들 웹메일로 다 발송이 될 예정인데요. 네, 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의 10년을 뒤돌아보면서 나온 거니까 저런 그림 정도가 나왔는데요. 총 토탈 13개 사업에 2,600억 원. 굉장하죠. 아까 5개년만 놓고 보면 한 1,000억 정도였었는데 네, 10년 전체를 놓고 보면 2,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유치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도 계산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공 분야 쪽, 인문사회 쪽, 기초과학 예전에는 유치해오지 않았었던 사업 영역들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 교원 양성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유치하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나 최근에 강조를 하기 시작한 기초라는 단어가 붙은 그런 그 사업들도 다 유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전체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 발전기금까지 포함하면 2,600 아까는 국가에서 이제 재정지원 사업으로 유치받은 게 2,600억 정도였고요. 그다음 발전기금까지 다 하면 거의 3,000억 정도의 2,900억, 네, 3,000억 정도의 연구비 수주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네, 저 정도의 재원인데요. 그게 우리 전체 우리 제주대학교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등록금 가지고서는 이제 저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 사업을 우리가 따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우리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 덕분에 그래서 성과도 되게 많이 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1주기, 2주기, 3주기 대학 영역 평가 하는 거 다 무사히 다 넘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상들에 대한 이력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근 3년간 1등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공시 데이터들이죠. 네, 그래서 교지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전인교원 1인당 재학생 수, 학부 신입생 충원율,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학부 장학금 수혜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회장단 도서관 장소수 하는 것들이 최근 3년 이내에 우리가 거점 국립대하고 비교해봤을 때 1위를 차지한 그런 지표들이라는 걸 나왔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마침 또 오늘 제주의 소리 아까 기사화도 되었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 단계지만 한 5분 이상은 쓸 예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 관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끝을 보는 거예요. 끝.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끝에 뭐가 나와야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 요거예요. 그 세븐헤빗 스티븐 코비가 쓴 세븐 헤빗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네. 여기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되게 개인적인 자기개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조직으로 오면 조직 문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예요. 시작 단계에서. 네. 그리고 나머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끝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면 뭐가 되어야 하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떤 성과를 내야지?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끝을 바라보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 장표에서는 성과관리가 뭐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 사업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뭔지를 먼저 정하고 그걸 대분류라고 하면 그 밑에서 중분류, 소분류의 체계를 가져가는 것. 그게 성과관리 체계이고요. 플랜을 세웠으면 그거에 맞게 듀잉하시고 사이에 듀잉하는 과정에 모니터링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제대로 듀잉이 됐는지를 C 평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요. 평가하거나 잘못되고 있으면 피드백을 돌려서 다시 빨리 수정 작업을 하는 플랜 to C 사이클을 돌리는 이런 체계를 갖는 걸 성과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예요.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띄어서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반드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의 관리 사이클을 가져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리 사이클은 매니지먼트적인 개념이지만 조직도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처 그리고 그 기획처 안에 있는 그 대외 협력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런 걸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비전이라든가 우리 학교의 비전이죠. 가장 크게 따지면. 근데 그 우리 학교의 비전이 그 각 사업단의 비전하고 맞아떨어지면 딱 좋은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걸 계속 정합시키는 조율화하는 조정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학교 전체적으로 차원에서 놓고 보냐면 비전, 미션, 전략을 정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제주대학교의 무슨 인재상이 우리 어디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사업이 또 어디에 연결되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그림들이 정렬시키고 매핑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단 안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 사업단이 큰 일이 있는데 대분류는 땡땡땡 사업이에요. 그럼 중분류로 치면 그 사업단 안에서 해야 될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겠죠. 그리고 소분류로 따지면 그 중분류 안에서 또다시 소분류가 나타나겠죠. 그것들의 언라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소분류 중에 어느 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겠지만 늘 항상 이게 우리 사업에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문자답해 나가면서 필요 없는 건 하지 마시고 혹은 필요한 건데 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찾아서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그게 바로 비전 미션 전략의 정렬 혹은 매핑이라고 부르는 과정이고요. 정합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런 정합성들이 어디까지를 끌고 가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지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죠. 그 중에 중요한 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여서 KPI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할 텐데 아무튼 저런 지표까지 최종적으로 연결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요. 부집이 따지면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체 조직 차원에서의 비전 그리고 전략 목표 그 밑에 이게 대라 얘가 대라고 하면 얘 대분류라고 하면 얘가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돼도 되고요. 아니면 비전은 그냥 뭉뚱그린 말이니까 빼버리고 나면 전략 목표가 대분류 그 밑에 추진 항목이 중분류 그 밑에서 또다시 전략 추진 항목들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시켜놓거나 가지를 쳐놓은 얘를 이제 소분류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소분류별로 지표들이 있어서 그 이들이 성과가 나는지를 파악을 하게 만드는 이 그림 체제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잘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걸 해라. 나는 굉장히 적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항상 뚝 튀어서 우리 과에서 대외협력 과에서 하는 일 혹은 아니면 우리가 육성이나 혁신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면요. 저 데이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 데이터 막판에서 얻으려면 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끝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를 미리 구상해 놓고 그 앞단부터 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끝에 어떤 데이터 만들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뭔가가 쌓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걔를 막 엮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미리 앞단에서부터 끝에 가서 어떤 실적, 어떤 성과를 낼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게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 모른다 라고 하면 벤치마킹 하셔서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경북대학교인데요. 저는 저 경북대학교의 빨간색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열정도 나타내고 있고 색깔 자체가 그리고 저 색깔을 계속 같은 톤으로 보고서에 싣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제주대학교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을 쓰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색깔이 주는 힘 그거를 믿으셔서 색깔 한번 딱 잡으셔서 제주대학교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지만 육성 내지는 혁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색깔로 따지게 되면 뭘까 한번 하신 다음에 연초부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부터 그 산출물을 모아놓는데 거기다 모아놔야 맨 끝에 작업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와 색깔까지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타사업 성과의 명확한 구분 이거는 뭐 작년 재정부터 워낙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꽤 많이 네, 구분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게 되면 경기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저쪽에서도 비슷한 사업하고 이쪽에서도 비슷한 사업하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타 부처.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부처는 과기정통부 교육부겠지만 브레이크다운하고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우리 학교 입장으로 하면 각 사업단들을 의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단들에서 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네, 명확히 구분하는 비슷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작업들 그리고 실적까지도 구분하려는 네,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네, 눈에 보이는 실행 저거는 지표예요. 네, 지표를 달성했다. 지표가 달성이 되었다, 달성되지 않았다가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일이 어떤 지표로 만들어져서 그 지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에 키를 따라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항목으로 해서 끝까지 연말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실적 보고서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요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